안녕하세요. 영충이 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전셋집이나 월셋집을 구하러 다닐 때 좋은 집을 고르기 위한 이 체크리스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을 구할 때 꼼꼼히 살펴봐야 될 부분을 미리 체크하지 않고서 이제 구하러 가는 구하고자 하는 집의 현장에 방문해서 이 주목구구식으로 그 집의 구조나 방향이 어떤지, 또는 햇빛은 잘 들어오는지, 또 결로내지 누수 흔적이나 곰팡이가 끼어 있는지, 또는 물은 잘 나오는지 등등 우리 눈으로 대충 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사하고 나서야 생각지도 못한 하자나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현장에 가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좋은 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10가지를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집의 방향과 그 채광에 관한 것입니다. 자, 집은 일반적으로 그 앞에 가린 건물이 없고 이게 탁 트인 남향이 좋다고 합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이죠. 자, 햇빛이 잘 들어와야 이 채광이 좋고 또 습하지 않아서 이 세균 번식과 곰팡이가 생길 확률이 적기 때문이고, 자, 이것은 곧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구조적으로 환기가 잘 되는 집이라면 금상첨화겠죠. 자, 특히 이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나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라면은 이 채광과 환기에 중점을 두고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채광의 정도는 그 햇빛이 가장 잘 들어오는 점심시간대에 집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 남향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요. 이 동양의 경우에는 이제 오전에 햇빛이 이렇게 잘 들어오죠. 그리고 서양 같은 경우는 오후에 일조 시간이 길고요. 또 북향 같은 경우는 이제 일조량은 굉장히 좀 적죠. 그렇지만 일조량의 변화가 좀 이렇게 적습니다. 따라서 이 본인의 생활 패턴이라든가 성향에 맞춰서 선택하면 되겠죠. 자, 한편 그 남향집이라 하더라도 막상 가보게 되면은 그렇게 앞 건물이 이렇게 가리고 있어서 전망도 좋지 않고 또 통풍 내지 환기도 잘 안 되고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이제 창문도 열어보고 뭐 막힌 게 없는가, 그리고 주변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누수와 곰팡이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주택 임대차에 있어서 이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누수와 곰팡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옥상이나 베란다, 또 창문 틀에 그 방수가 안 되거나 또는 위층 보일러 배관이라든가 위층 화장실 배수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그 건물 자체 외벽이라든가 또 수도관이 낡아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따라서 그 천장이나 벽 그리고 장판 밑에 누수 흔적이 있는가, 또는 벽지에 물이 샌 자국이나 곰팡이가 슬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또 현재도 물이 새는지, 또 예전에 샜다가 하면은 그 누수 공사를 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곰팡이는 그 누수나 결로 현상이 있거나 채광 한기 문제로 습기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데, 자, 이 곰팡이가 잘 생기는 그 벽지의 모서리 부분이라든가 또 벽지와 장판이 만나는 부분, 또 그 부분에 또 걸레바지도 있죠. 그래서 걸레바지 부분이라든가 또 창문틀 주변 이런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곰팡이 냄새나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 그 곰팡이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장롱이라든가 옷장 등 그 가재도구 뒤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곰팡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세 번째, 이 수압에 관한 것입니다. 자, 수압이 약하게 되면 물이 잘 나오지 않죠. 자, 요즘은 그 수압이 약한 집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세대가 사는 그 단독주택이라든가 또 오래된 건물의 그 고층일 경우에는 수압이 약한 곳이 종종 있습니다. 자, 수압을 그 테스트하는 방법은 개별적으로 어느 한 수도꼭지만 틀어보지 말고요. 이 세면대라든가 샤워기, 그 싱크대에 수도꼭지 물을 모두 이렇게 틀어놓은 상태로 또 변기 물까지 이렇게 내려보면 그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의 세기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은 그 소압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자, 네 번째, 이 배수에 관한 것입니다. 자, 싱크대나 욕실 바닥 및 변기 등의 그 배수가 잘 되는지도 살펴봐야 되는데, 자, 배수가 잘 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샤워할 때 그 오물이 둥둥 떠다니고 또 설거지할 때 음식물 찌꺼기가 그릇망에 잘 걸리지 않고서 물과 함께 싱크대에서 맴돌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그리고 그 싱크대나 욕실 하수구에는 그 물이 역류하거나 그 벌레가 들어오거나 또 하수구 악취가 올라오는 것을 차단해주는 그 트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트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은 이 더러운 오물이 역류하게 되고 벌레가 하수구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고 또 음식물 썩은 냄새 등 심한 악취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는 트랩이 잘 작동되고 있는가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집에서 곰팡이 냄새가 아닌 아주 심한 악취가 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싱크대나 욕실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인데, 자, 역류 악취 벌레 등을 이렇게 막아주는 트랩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 단열에 관한 것입니다. 자, 단열이 잘 안 되고 외풍이 심하다면은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더 덥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더 춥겠죠. 자, 따라서 그 난방비와 냉방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 집을 지을 때 좋은 단열재를 사용했는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벽에 손을 대보면요, 여름에는 벽이 좀 지나치게 따뜻하거나 또 겨울철은 지나치게 차가운 느낌이 든다면은 단열이 잘 되지 않는 집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창문이 이중창인지 또 현관과 거실 사이에 중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단열 효과가 좀 달라집니다. 자, 요즘 같은 경우는 그 단열이 잘 안 되거나 외풍이 심한 집은 그 방음벽지를 벽에 붙이기도 하는데, 자, 누수나 곰팡이를 가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방음벽지를. 자, 여섯 번째, 이 난방과 온수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요즘은 거의 다 그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바닥 난방 방식이 가스 보일러인지 기름 보일러인지 전기 필름인지 등도 반드시 알아봐야 되고요. 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일러 배관 분배기가 있는지도 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이 바닥 난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바닥 난방이 되는지 여부, 또 바닥 난방 방식이 그 가스인지 전기 판넬인지 여부 등도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 보일러 같은 경우도 이제 수명도 있죠. 그래서 수명이 보통 10년인데, 자, 그 가스 보일러의 그 가스 보일러 생산 연도가 나오죠. 그래서 그 설치 연도를 좀 확인해 보고 10년이 넘었을 경우는 가스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일러를 온수에 놓고서 30초에서 1분 사이에 바로 온수가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곱 번째, 이 소음에 관한 것입니다. 자, 요즘 같은 경우는 소음 공해가 좀 심각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자,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나 이제 공동주택의 그 층간소음, 이것이 좀 심각한데요. 자, 이 집주인이나 그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층간소음에 대해서 말을 해주지 않죠. 그래서 쉽게 파악하기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풀옵션 원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그 옆방에서 들려오는 측간소음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장이나 또 배달 오토바이 소리 등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죠. 자, 층간소음이나 측간소음은 위층, 아래층, 그리고 옆방에 누가 사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아이가 위층에 산다면 좀 쿵쿵거리고 뛰어노니까요. 그런 소리가 좀 심하겠죠. 자, 외부 소음 같은 경우는 뭐 인근 공사장이 있는지 또는 오토바이 배달 전문 업체가 인근에 있는지 또는 큰 도로나 철로에 또 인접해 있지 않은지, 그리고 창문이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지, 즉 방음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관과 베란다에 중문이 있는지 여부도 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덟 번째, 이 출입문, 창문 등 문에 관한 것입니다. 자, 가끔씩 그 출입문이나 창문 등 문 크기가 좀 작아서 그 대형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장롱, 또 대형 침대 등 큰 물건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특히 그 창문 크기는 채광과 통풍 내지 환기에 큰 영향을 주고요. 단열과 소음 차단 및 방범 시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옛날 방식의 창문이거나 좀 낡은 창문이면 창문을 교체해 주는지 여부라든가, 또 이중창인지, 또 보안을 위한 방범창과 시정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 또 해충을 막아주는 방충망이 있는지, 또 방충망이 있다면은 방충망이 낡아서 또 구멍이 나 있지 않은지, 자, 그리고 주방 욕실에 창문이 있는지 여부, 또 창문이 없다면 한풍기라도 달려 있는지, 그리고 그 한풍기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 등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9번째, 이 주차에 관한 것입니다. 자, 주차가 가능한지, 또 주차비를 받는지, 또 실내 주차인가, 실외 주차인가, 또 지정 주차인가 여부 등을 반드시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차 크기에 관계없이 주차가 가능한가도 또 살펴봐야 되는데, 이 기계식 주차장이 있죠. 이 기계식 주차는 일반 승용차 세단은 되고요, SUV 등 RV 차량 같은 큰 차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도 알아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 이제 기타 사항인데요. 뭐 도배 장판을 주인이 해주는지 새로, 또 그 다음에 베란다 내지 뭐 테라스 같은 게 있는지, 또 빨래를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지, 또는 수납 공간 같은 것이 따로 있는지, 또 집주인 성격이라든가, 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집주인이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좀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구할 때 체크할 사항을 알아봤는데요. 100% 내 마음에 드는 집은 사실은 찾기가 어렵죠. 자, 그렇지만 그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집을 고른다면 큰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고, 이 분쟁의 소지도 줄어들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